우리 얘는 문제를 보니까 이제 뭐가 나왔냐면 범위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은데 식 안에서 어떤 2차 식이 지금 중복돼서 똑같이 나왔다 이 얘기야. 그치? 그럼 원래 얘는 2차 식을 제곱해주면 전체 y는 4차 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풀 수가 없어. 그치? 근데 우리가 얘는 어떻게 푸냐면 이 동일하게 나온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2를 이 문제 풀 동안만 잠깐 다른 걸로 좀 치환을 할 거야. 어떤 걸로 치환을 할 거냐면 그냥 한번 대문자 a 같은 애로 치환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2를 a라는 문자로 잠깐 치환을 한번 해보면 우리 이 식은 이제 뭘로 바뀌었냐면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k 마이너스 2라는 식으로 바뀌었다 이 얘기야. 그치? 그럼 우리한테 이 식은 어찌됐던 a에 관련된 2차 방정식, 2차 함수랑 사실은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이 a와 관련된 2차 식의 꼭지점의 값을 찾는 형태로 식을 바꿔보니까 얘는 마이너스로 묶고 a 제곱에 마이너스 4a니까 뒤에 있는 값은 실제로 플러스 4를 더했지만 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사실은 빼기 4를 한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뒤에다가 얼마? 더하기 4를 해주고 여기 써져 있는 k-2는 그대로 내려온다 이 얘기지. 그치? 그럼 우리한테 이 식은 마이너스에 a-2의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2라는 식까지 이제 정리가 됐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는 아무런 조건이 없으니까 우리 a는 마이너스의 부호를 가지기 때문에 위로 볼록해서 그때 항상 꼭지점의 좌표는 a 값이 2일 때 k 플러스 2라는 최대값이 나온다 이건데 우리가 사실 꼭 확인해줘야 되는 건 뭐다? 우리가 여기 최대값이니까 똑같은 문제를 물어보는 것 같지만 내가 치환한 이 a라는 값은 우리가 x의 범위를 하나도 지정해놓지 않더라도 반드시 뭐를 가진다? 아래로 볼록한 식이기 때문에 최소값의 범위를 가지게 된다 이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오른쪽에다 한번 다시 한번 써보니까 우리한테 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2는 x제곱 마이너스 6x에 완전제곱식 형태로 만들어주면 플러스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9니까 플러스 3이라는 식으로 바뀌었지. 그치? 그럼 우리한테 이 식은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3이기 때문에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a라는 값은 무엇보다는 커야 된다. 이 최소값 3보다는 반드시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라는 걸 내재한 거랑 똑같다고. 그럼 내가 아무리 여기다가 진짜 a의 값을 2를 넣으려고 해도 a는 누구보다 크기 때문에 3보다 크기 때문에 2라는 값을 집어넣을 수가 있니 없니? 없다 이 얘기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그 최대값이 a 값이 2일 때가 아니라 얼마일 때를 a가 3일 때의 값으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 얘기야. 그치? 그래서 a를 3을 집어넣어 보니까 이제 식이 어떻게 바뀌어? 우리 여기 1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k 플러스 2라고 하는 값이 누구가 최대값 3이 됩니다 이 얘기랑 똑같아서 우리한테 그때 k의 값은 얼마? 2가 된다는 거를 꼭 확인을 해줘야 되겠지? 여기다 그냥 2일 거다라고 생각해서 풀어버리면 답이 안 된다 이 얘기야. 그치? 그래서 우리 이 52-2번 형태가 조금 어려운 문제였으니까 요거 좀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봐주고 특히나 나이는 처음일 때니까 잘 한번 정리 한번 해봐야 돼. 내가 치환한 값이 항상 뭐를 남긴다?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새로운 범위를 남긴다 라는 걸 꼭 좀 기억해줘야 돼. 그럼 우리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고 하면 그 다음에 53-1번 이 활용 문제는 사실 쉬워. 왜냐하면 항상 이 활용 문제는 원래는 물리 시간에 너네가 나중에 그냥 우리 이런 식 안 가르쳐 주더라도 초속이 얼마다 그리고 x축의 높이를 그냥 구하라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아직은 물리에서 이 그 속도만 가지고 이 방정식을 구하는 걸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냥 이 미터에 대한 식을 주어줘. 그렇지? 그럼 우리가 얘로 알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그래 이 식에서 x라는 시간이 지날 때 얘는 마이너스에 관련된 무슨 식이기 때문에 2차 함수식이기 때문에 x의 값은 시간이니까 항상 0보다는 당연히 크거나 같을 것이고 그때 최대값은 얼마일 때 이 꼭지점의 값일 때 생기겠구나 이 얘기야. 그럼 당연히 이 최고 높이의 값을 구해달라는 거는 최대값을 구해달라는 새로운 표현이라고 그냥 보면 되겠지. 그치? 그럼 우리가 할 건 얘를 뭘로만 해주면 돼? 완전 제곱식 한마디로 꼭지점의 좌표만 찾을 수 있도록 정리만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이 앞으로 넘겨서 정리해보니까 마이너스 5x 제곱에 플러스 30x랑 똑같아서 우리 얘는 마이너스 5로 묶어주면 x 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나누기 제곱이니까 9고 사실은 마이너스 45했기 때문에 뒤에다가는 플러스 45를 붙여서 마이너스 5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45니까 우린 언제 3초일 때 45m라는 최고 높이에 도달하게 됩니다 라는 것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 얘기 알겠지? 우리가 실제로 위로만 공을 딱 던지면 쭉 올라가다 다시 중력 때문에 떨어지잖아 그치? 그때 최고 높이가 3초일 때 얼마다? 45m까지만 간다 라는 거를 확인을 한 거야. 초속 얼마일 때? 30이라는 속도로 위로 쭉 올렸을 때 알겠지? 그래서 이 53-1번까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옆에 부분부터 한번 이제 새로 들어가는 거니까 다시 한번 풀어볼게. 햄 53-1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지워도 되겠지 그치? 요거까지 옆에 쌤 지워놓을게. 이제 서연이랑 준하도 여기서부터는 처음 배우는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여기 특강에 그 169페이지에 특강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최대 최소는 우리 어쨌든 지금 다 꼭지점에 관련된 좌표를 우리가 구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은 따로 안 해줘도 될 것 같고 밑에 판별식을 이용한 최대 최소는 사실 뒤에 문제에서 이제 나오거든. 그래서 그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지 천천히 한번 해볼게. 여기서 판별식을 2번 써서 최대값이라든지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나와. 근데 얘가 실수일 때 조건을 들어가서 문제를 푸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푸는지 한번 뒤에서 한번 볼게. 뒤에 170페이지 보면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 54번 봤더니 얘는 우리가 지금 두 가지 형태인데 이 식을 보고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두 개가 다 실수의 조건인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더라도 얘를 가지고 식을 정리를 해줘야 돼. 근데 항상 두 가지 형태야. 뭐냐면 한 가지는 그냥 x랑 y에 관련된 완전 제곱식으로 문제를 정리해줬을 때 풀리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근데 식을 딱 봤는데 완전 제곱식의 형태는 도저히 값이 나오지가 않아. 그러면 우리 x나 y 둘 중에 한 가지 문자를 가지고 내림차순 정리를 해서 근해 공식을 좀 이용을 해서 문제를 좀 풀어줘야 돼. 근데 한 가지만 문자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상수처럼 생각을 해서 문제를 좀 풀어줘야 돼. 그래서 우리한테 항상 이 두 번째 문제가 조금 어렵거든.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여기 있는 54번 문제는 다 x, y에 관련된 완전 제곱식에 관련된 문제니까 한번 천천히 한번 볼게. 우리한테 식을 딱 보니까 지금 이렇게 x랑 y랑 두 가지 문자에 관련된 2차 방정식인데 이 형태가 우리한테 조금만 손을 보면 둘 다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너무 편하게 되어 있다 이거야. 그래서 한번 식을 정리 한번 해보니까 그래 이 식의 값은 내가 전혀 모르고 뭐 0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면 어떤 함수라고도 내가 표현은 불가능하지만 우리한테 이 식은 x제곱 플러스 4x 뒤에다가 4를 붙이고 마이너스 4를 잠깐 더한 다음에 뒤에는 얘를 2로 묶은 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6y 항식이랑 똑같기 때문에 뒤에다가는 9를 잠깐 더하고 실제로는 18을 더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8 여기 있는 플러스 9는 그대로 갖다 붙이면 식이 하나도 바뀌지가 않았다 이 얘기야. 그치?
그래서 왼쪽 식을 먼저 정리 한번 해보면 우리한테 이 식은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식이고 이 마이너스 4는 뒤로 넘길게 마지막에 오른쪽에 있는 식은 2배의 y 마이너스 3의 완전 제곱에 우리 이 식을 이제 정리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9에다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3입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게 됐어요. 그치? 그런데 여기서 우리한테 물어본 건 뭐냐면 실수 xy일 때 우리 이 2차 함수 두 개 있는 식의 뭐에 최소값을 좀 구해달라 이 얘기야. 그치? 그러면 원래 여기가 만약에 i 같은 값이 들어가게 되면 걔를 제곱하더라도 당연히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는 음수의 값이 생길 수도 있지만 실수일 때는 무조건 얘를 제곱하면 여기 있는 식수는 양수 혹은 누가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무조건 범위로 들어가 있다 이 얘기야. 그치?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y-3의 제곱도 y가 어떤 값을 집어넣던지 간에 양수 혹은 0이랑 똑같은 값밖에 없으니까 우린 여기서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선 얘가 가장 작고 얘도 가장 작은 얼마일 때 0일 때가 그때 식이 최소값이 된다 이 얘기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찾은 거는 이 왼쪽의 완전 제곱식이 0이 되는 x는 마이너스 2고 오른쪽의 완전 제곱식이 0이 되는 y는 3일 때 이 식 전체가 최소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3이 됩니다 라고만 풀어주면 돼. 알겠지? 이게 첫 번째 완전 제곱식 형태의 문제라고 보면 돼. 근데 2번도 마찬가지야. 우리한테 이 식을 봤더니 얘는 x제곱이랑 y제곱 앞에 뭐가 붙어있는 것 뿐이니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것 뿐이야. 그래서 얘는 최소값이 아니라 반대로 뭐라고? 최대값을 물어보는 식이겠지. 그치? 그래서 얘도 정리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의 x제곱이니까 이렇게 묻고 마이너스가 똑같이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8x 그리고 뒤에는 플러스 16인데 사실은 마이너스 16이니까 뒤에다 플러스 16 얘도 마이너스로 묶으면 y제곱에 마이너스 2y니까 뒤에는 플러스 1 붙여주고 다시 뒤에다가는 플러스 1 여기 있는 플러스 2 그대로 써주기만 하면 되지. 그치? 그럼 이 식은 정리해보면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16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에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9랑 똑같아. 그럼 아까 우리가 알게 된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는 거는 여기에 있는 이 x제곱의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우리 두 개가 다 이 앞에 뭐가 붙어 있어?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붙어 있으니까 이 전체는 항상 0보다 작거나 같고 얘도 0보다 작거나 같아서 x가 4 말고 y가 1 말고 어떤 값이 들어가든지 간에 얘는 19보다 작고 작은 숫자로 빼어질 거다 이 얘기야. 그치? 그럼 우리가 여기서도 최대값을 갖기 위해서는 이 마이너스 빠지는 값이 한 개도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린 뭐라고? x가 4이고 y가 언제일 때? 1일 때 최대값이 얼마가 나오게 된다? 19가 나오게 됩니다 라고 문제만 풀어주면 되겠지? 이게 우리 완전 제곱식 형태의 문제를 푸는 54번 같은 유형이라고 좀 봐주면 돼. 지금 1번만 먼저 지우고 나머지 이제 유형 문제 풀어줄게요. 옆에 거. 여기 있는 옆에 2번도 이제 지워도 되겠지? 그럼 2번만 더 지우고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
우리 이제 뭐냐면 아까 전에는 x, y 똑같은 두 가지 문자 있는 식에서 다 완전 제곱식으로 문제가 풀 수 있었는데 55번은 봤더니 똑같이 실수 x, y입니다 라는 조건이 있고 우리 이 식을 쭉 봤는데 우리 물론 얘네들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뒤에 y라는 식이 또 남아있게 돼서 지금 완전 제곱식의 식으로 정리가 x랑 y 따로따로 정리가 안 된다 이 얘기야. 그치? 그럼 우리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첫 번째는 x라는 값의 최대값이랑 두 번째는 y라는 값의 최대값이다 이 얘기야. 그치? 그런데 우리는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거 혹은 구하고자 하는 이 문자에 반대의 문자로 조금 정리를 한번 해봐줘야 돼. 왜 그런지 한번 천천히 한번 봐봐. 얘는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x의 최대값을 구할 거니까 얘는 x를 마치 상수처럼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얘는 분명히 미지수지만 그냥 A, B, C 같은 상수처럼 생각하고 문제를 한번 푸는 거야. 그러면 얘는 사실 누구만 Y만 미지수인 2차 방정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위에 있는 식이. 그치? 그럼 우리가 뭘로 Y라는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나 봤더니 Y제곱에 우리 여기 있는 Y 있는 것만 정리해보니까 2x-2여서 우리 플러스 2에 x-1에 y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겠네. 그치? 그럼 이제 y가 하나도 없는 x제곱이랑 마이너스 3은 사실은 그냥 뭐처럼 상수처럼 그냥 생각해보는 거야. 이렇게 얘는 분명히 문자지만 우리 누구처럼 a, b, c 같은 상수처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y라는 문자의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인수분해가 된다고 하면 너무 좋지만 이런 문제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 y에 관련된 근해 공식을 한번 써보자 이 얘기야. 근데 앞에 있는 것도 그냥 선생님 지금은 설명해주기 위해서 쓰는 거지만 이것만 이해해주면 근해 공식 다 쓸 필요가 없어. 처음이니까 한번 해볼게. y에 대한 근해 공식을 한번 써보면 y는 2a분의니까 얼마? 2분의 그리고 마이너스 b 써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2에 x-1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고 루트 b제곱이니까 여기 있는 숫자 써서 4의 x-1의 제곱 마이너스 4의 x제곱 마이너스 3이다 이 얘기야. 그치? 벌써 식이 복잡해. 우선 근데 짝수니까 선생님 짝수 공식 잘 안 쓰긴 하는데 그냥 얘를 이렇게 다 약분 처리를 한번 해볼게. 그럼 우리한테 이 y라는 식은 마이너스의 x-1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1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까지 이제 정리가 됐어. 그치? 그런데 맨날 이렇게 풀려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한테 x랑 y는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 실수라고 얘기했다 이 얘기야. 그치? 그럼 실수란 얘기는 내가 y를 가지고 근해 공식을 쭉 정리했을 때 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되니?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y가 실수가 된다 이 얘기야. 그치? 그럼 이제 우리는 판별식 자체가 내가 찾은 한마디로 이 안에 있는 값은 항상 판별식이잖아. 이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다시 한번 풀어주기만 하면 돼. 그치? 그래서 식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 선생님 이따 풀어줄게. 우리한테는 이제 이 식 자체가 판별식인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는 x-1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이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얘를 전개해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여서 다행히 여기서는 x제곱이 지워지고 우리한테는 마이너스 2x 넘기니까 얼마?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우리 두 식을 다 누구로 나눴을 때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x는 항상 얼마보다 2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조건을 찾게 됐다 이겠죠. 그치? 그래서 우리한테 첫 번째 x의 최대값은 얼마다? 아무리 커지더라도 2까지밖에 갈 수 없습니다라고 문제가 끝났어. 근데 아마 y일 때는 우리가 이렇게 푼 식에서 여기가 한 번 더 나오게 될 거야. 그치? 일반적으로 그래서 판별식을 두 번 쓰게 되는데 지금 55번의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판별식 안에 있는 것만 식을 잘 정리해서 실수라는 조건을 집어넣으니까 x의 값이 나온 거야. 그치? 그래서 우선 요거 한번 정리 한번 해봐주고 쌤 이거 오른쪽 부분은 계산이 간단하니까 여기만 지우고 y 부분에 관련된 거 다시 한번 써볼게.
그럼 우리 이번 문제 y의 최소값을 구하는 것도 똑같아. 뭐 여기서 문제에서 최대 최소값은 무조건 그 하나밖에 나올 수 없는 형태인데 어찌됐든 우리한테 y를 구하라는 거니까 얘는 x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y를 마치 상수처럼 생각만 해주면 돼. 상수처럼. 그럼 우리 어떻게 x에 대한 식으로 이제 내림차순 정리를 쭉 한번 해보니까 지금 이 식은 x제곱 플러스 2y를 먼저 쓰고 x 플러스 이제 x가 하나도 없는 식은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식이랑 똑같네. 그치? 그럼 우리한테 사실 여기 써져 있는 플러스 2y랑 여기 있는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은 분명히 미지수지만 그냥 1x 플러스 bx 플러스 c처럼 상수처럼 생각해보자 이 얘기야. 그치? 그럼 얘도 우리가 근해 공식을 써주면 이 x라는 식은 여기 짝수 공식 그냥 쓸게 2 있으니까 2a분의 그냥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이니까 그냥 y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이니까 뭐가 나와? y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의 식으로 나온다 이 얘기야. 그치? 얘도 여기서 y제곱이 사라지는 간단한 문제네. 그럼 여기서도 똑같아. 우리 여기가 뭐가 나오든지 간에 x라는 값이 누구이려면 실수이려면 무조건 이 뒤에 나오는 루트 안에 있는 값이 반드시 어때야만 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가능합니다 이 얘기야. 그치?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값을 y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서 y제곱은 여기서도 사라지니까 우리 2y가 얼마보다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소리랑 똑같고 이 y는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가 뭐가 된다? 최소값이 됩니다 라고 풀어주기만 하는 거야. 그치? 두 번째 네 번째 다 줬는데 지난주 말고 그 전주에 다 줬었거든. 첫 번째 주에 줬었어요. 첫 번째 주에 네, 첫 번째 주에 그 프린트 나갈 때 같이 펴서 나왔었거든요. 네, 돌아온 친구들도 다시 다 보냈어요. 민서도 보냈었고 윤서는 확실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거 못 푼 친구들은 토요일날 바로 테스트 그거 풀러 합니다. 토요일날 바로 테스트예요. 주말 테스트예요. 그러면 그 제 파일로라도 제가 보내요. 어차피 이따 수업을 들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따가 잠깐 보내요. 미안 잠깐 좀 하느라고. 여기 부분 그럼 이해됐지? 아마 근데 이제 선생님 여기 문제에서도 뒷부분에 다시 한번 판별식을 쓰는 형태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뭐 연습 문제라든지 부분에서 판별식 안에 한 번 더 판별식을 쓰는 문제가 나오게 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보통 이런 형태는 x, y 실수의 조건이 나오면 판별식의 판별식을 항상 구하는 방식이니까 우선은 왜 이런 방식이 나왔는지를 좀 기억해주고 이거에 대한 설명이 그 앞 페이지에 뭐 심화 문제, 심화 특강기라고 나와 있는 부분의 설명이니까 얘는 한 가지 문자에 관련해서 근해 공식을 써보니까 그때 판별식 안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실수가 돼서 라는 설명으로 좀 생각을 해주면 돼. 그 앞에 말이 좀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 하나를 상수처럼 생각하고 나머지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보니까 항상 이 루트 안에 나오는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허수가 아니라 실수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답이 도출되는 형태이다 라고 생각만 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이거 한번 보고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조건식이 주어진 이차함수식의 최대 최소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잠깐 문제 푸는 시간 가진 다음에 중단원 연습 문제도 몇 개 한번 풀어보자. 알겠지?
우리 이제 이런 문제는 56번 문제를 보니까 우리한테 항상 성립하는 어떤 하나의 식을 알려주고 우리 어떤 조건식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해달라 이거야. 그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어.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x랑 y 문자가 두 개 있을 때는 문제가 풀기가 좀 어려워. 그치? 이 파란색 밑줄 친 문제를 풀려고 할 때는. 그럼 우리가 얘를 한 가지 문자로 바꿀 수 있는 조건식이 반드시 이 박스의 형태로 나와 있다 이거야.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 두 가지가 있어. 뭐랑 뭐가 있냐면 나는 어쨌든 식이 두 개가 나와 있을 때 문제를 푸는 거니까 무언가 한 가지 문자를 다른 문자로 바꿔서 대입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두 개가 있다 이거야. 그치? 하나는 x라는 식은 y제곱을 넘겨서 y제곱 플러스 1로 해서 대입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냥 y제곱이라는 식을 x 마이너스 1로 해서 대입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다 이거야. 그치? 그런데 봤더니 1번 형태에서 x를 y제곱 플러스 1로 해서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그때는 뭐가 되니? y의 4제곱씩 4차 방정식이 된다 이 얘기야. 그치? 그럼 우리가 제곱에 관련된 것만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걸 배웠는데 지금 여기서 4차 방정식의 문제를 구하라는 건 사실 의미가 없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x라는 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린 뭘로 y제곱이라는 값을 x-1로 집어넣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을 무엇으로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먼저 바꿔서 최대 혹은 최소값을 구해라 이 얘기야. 그치? 그럼 하나씩 한번 해볼게. 먼저 우리가 알게 된 거는 이거야. 어쨌든 y제곱은 x-1로 넣을 거니까 첫 번째 하나 우리한테 힌트를 준 거는 y제곱이라는 값은 항상 어때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 실수일 땐. 그럼 y제곱이 분명히 뭐라고 했니? x-1이라고 했으니까 우리한테는 x-1도 사실 누구보다 0보다 크다라는 조건까지도 숨어있는 걸로 좀 봐줘야 돼. 실수 조건일 때. 그치? 그럼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건 x는 반드시 어때야 돼? 항상 우리한테 아무런 말해주지 않더라도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라는 조건을 우리는 찾아낼 줄 알아야 되는데 일단 그치? 그런 다음엔 대입만 해서 구하면 끝이야. 집어넣어 보니까 우리한테 이 파란색 밑줄 친 식은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한테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랑 똑같고 얘는 마이너스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뒤에다 뭐를 붙여줘야 돼? 플러스 1을 붙여주고 사실은 마이너스 1한 거니까 뒤에다가는 플러스 1 마이너스 2에서 우리한테 이 식은 뭐가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됐어. 그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려고 그냥 집어넣을까 했는데 우리는 x는 항상 어떤 조건?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을 염두에 보니까 그때 이 꼭지점이 되는 최대값의 좌표가 들어가 안 들어가? 얜 다행히 들어가네. 그치? 그럼 최대값은 얼마? 꼭지점의 값 1, 마이너스 1 때니까 얘는 답이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만 찾아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 실수 조건일 때 한 가지 문자에 관련된 2차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 건데 그때 어떤 걸 대입하고 또 실수이기 때문에 이런 제곱의 값은 항상 0보다 커서 우리 어떤 조건을 뽑아냈는지만 잘 기억을 한번 해주면 돼. 그래서 선생님 유제 푸는 시간 잠깐만 한번 줘보고 중단원 연습 문제에서 선생님이 또 짝수번만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할게. 그치? 짝수번이 조금 더 낫다. 잠깐 172페이지까지 밑에 있는 유제 문제 아까 전에 선생님 거의 다 풀어줬으니까 몇 개 안 남았을 텐데 하나씩 한번 쭉 한번 풀어봐봐. 그리고 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 좀 해주고 그런 다음에 선생님 연습 문제 몇 개만 선생님 짝수번만 뽑아서 문제 좀 풀어줄게.